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지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금 우리는 순수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달처의 소설 그리고 여자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입니다. 투표할 수 없고 직업을 가질 수 없고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할 수도 없고 하루에 100단어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고분고분한 양처럼 길들이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순수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의 권리를 하나씩 빼앗고 급기야 하루에 100단어 이상을 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키우는 엄마이자 신경학과 언어학의 권위자인 치는 어느 날 정부로부터 실어증 치료제를 만들어달라는 반강제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정부 주요 인물을 암살하고 정권을 뒤엎을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은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절반이 조용히 입 다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소설. 그리고 여자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지금 시작합니다. 누군가 내게 일주일 안에 대통령과 그의 빌어먹을 순수운동을 무너뜨리고 무능하고 하찮은 모건 레브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난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맞서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어차피 아무 말도 하지 못할 테니까. 나는 거의 말없는 여자가 되었다. 저녁 식사 중 내가 오늘의 마지막 음절을 말하기 직전 패트릭이 내 왼쪽 손목에 채워진 은색 장치를 손끝으로 톡톡 건드렸다. 패트릭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마치 그가 내 고통을 기꺼이 함께 나누기라도 할 듯. 어쩌면 그저 단어 카운터의 숫자가 초기화되는 자정까지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초기화 마법은 내가 자는 동안 일어난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새로운 할당량으로 다시 시작한다. 내 딸 소니아의 카운터 역시 마찬가지다. 내 아들들은 단어 카운터를 차지 않는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아들 녀석들은 학교에서 일어난 시시콜콜한 일들에 대해 떠들어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소니아도 학교에 다니지만 일상 얘기를 늘어놓는데 단어를 낭비하지 않는다. 내가 기억을 더듬어가며 만든 소박한 스튜를 한입 떠먹고 있는 사이 패트릭은 소니아에게 가정이나 체육, 그리고 기초 가계 회계라는 새로운 과목의 수업이 재미있는지 물었다. 소니아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니? 이번 학기 성적은 좋아? 패트릭은 질문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기만 하면 되는 단답형 질문들을 쏟아냈다. 나는 둘의 대화를 보고 들으며 바짝 긴장한 손톱들이 손바닥에 반달 모양을 남길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소니아는 적절할 때 고개를 끄덕였고 쌍둥이 오빠들이 내 아니요 질문과 제한된 답변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얼굴을 찡그렸다. 쌍둥이들은 여동생에게 선생님들은 좋은지, 수업은 어떤지, 어떤 과목이 가장 재미있는지 물었다. 주관식 질문이 너무 많았다. 물론 쌍둥이들이 일부러 소니아를 부추기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11살이면 충분히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나이였다. 그리고 쌍둥이들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 오빠 저 오빠를 바라보는 소니아의 시선에 따라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치아 사이로 보이는 분홍색 혀가 파르르 떨렸고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토실토실한 아랫입술이 물결치듯 떨렸다. 그때
큰아들 스티븐이 집게 손가락을 뻗어 소니아의 입술에 갖다 댔다. 쉿. 나는 쌍둥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답해 줄 수 있었다. 교탁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은 모두 남자 선생님이야.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이지. 선생님은 설명하고 학생들은 듣는단다. 총 16단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게 남은 건 겨우 5단어뿐이다. 소니아의 어휘는 어때? 패트릭이 날 향해 턱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물었다. 늘고 있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소니아처럼 6살가량의 아이라면 1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아직 작지만 유연한 내가 내리는 명령대로 각 단어를 모아 질서정연하게 정렬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은 3개의 단어를 하나로 줄이지 못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내 딸도 장을 보고 집안 살림을 돌보며 헌신적이고 충실한 아내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딱 그만큼의 셈법만 필요할 뿐이다. 글자도 문학도 필요 없다.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인지 언어학자잖아. 빈 접시를 모으던 패트릭이 스티븐에게 접시를 치우라고 재촉하며 내게 말했다. 그랬었지. 지금도 그렇지. 1년 동안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결국 쓸데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아니, 지금은 아니라니까. 패트릭이 새 단어를 체크하는 나의 카운터를 지켜봤다. 내 맥박을 촘촘하게 억누르는 압박감이 불길한 북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만 됐어, 진. 패트릭이 말했다. 아들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카운터 3자릿수를 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 0, 0. 이제 월요일에 마지막 단어를 말할 때였다. 바로 내 딸에게. 내가 소니아에게 속삭이듯 잘 자렴 이라는 말을 간신히 내뱉었을 때 나를 바라보는 패트릭의 간절한 눈빛과 마주쳤다. 나는 소니아를 안고 침대로 갔다. 이제 소니아도 꽤 무거워졌다. 더는 가뿐하게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자랐다. 그래서 양팔로 번쩍 들어 올려야 했다. 소니아가 침대에 눕자마자 날 보며 미소를 지었다. 늘 그렇듯 잠자리 동안은 없다. 탐험하는 도라도 없고 곰돌이 푸와 피그렛도 없고 맥그리거 씨의 상추밭에서 일어난 피터 레빗의 작은 소동에 대해서도 들려줄 수 없다. 소니아가 이런 삶을 정상이라고 여기며 자라는 게 두렵다. 나는 소니아가 잠들 수 있도록 앵무새와 염소 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음속으로 가사를 그려보았다. 평화로운 그림 같은 노래였다. 패트릭이 문 밖에서 내 모습을 지켜봤다. 한때 넓고 튼튼했던 패트릭의 어깨가 뒤집어진 V자처럼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고 이마에도 같은 모양의 주름이 있었다. 패트릭의 모든 게 아래로 향하는 것 같았다. 침실로 온 나는 여느 밤처럼 보이지 않는 단어들로 몸을 감싸듯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한 장씩 넘기는 상상을 했다. 마치 책을 읽듯 내 눈이 머릿속 페이지 위를 자유롭게 훑도록 내버려 두었다. 기분이 좋았다면 단테의 희곡을 이탈리아 원문 그대로 즐겼으리라. 단테의 언어는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오늘 밤 나는 까마득히 잊힌 단어들을 연습하듯 힘겹게 떠올리고 있다. 만일 우리 정부가 벌이는 운동이 국제화된다면 이탈리아 여성들은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감당해낼까? 아마도 그들은 더 많은 손짓으로 말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이 해외로 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방 정부가 텔레비전을 독점하기 전, 그러니까
단어 카운터가 우리 손목에 채워지기 전 나는 뉴스를 즐겨봤었다. 알자지라, BBC, 이탈리아의 3대 라이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몇몇 방송사들은 이따금 토론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아이들이 잠자리 들고 나면 나와 패트릭, 큰아들 스티브는 함께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꼭 봐야 해요? 스티븐이 못마땅한 듯 투덜거렸다. 늘 앉는 의자에 삐딱하게 앉은 스티븐은 한 손에 팝콘 그릇을, 다른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TV 볼륨을 높였다. 아니, 안 봐도 돼. 그래도 우린 볼 수 있잖니. 이 말이 언제까지 진실일지 어느 누가 알았겠는가. 패트릭은 이미 유선 방송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누구나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건 아니야, 스티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였지만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즐길 게 별로 없었다. 토론 프로그램은 모두 한통속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잇따라 비웃었다. 알자지라는 우리를 신극단주의자라고 불렀다. 그 말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면 나도 웃었을 것이다. 영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마치 그 멍청한 양키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라고 말하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짙은 화장에 야한 옷을 입은 관능적인 여자들이 이탈리아 전문가들을 소개했다. 목청을 높인 이탈리아 전문가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어댔다. 이탈리아인들도 우리를 조롱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차피 스카프를 두르고 볼품없는 긴 치마를 입게 될 것이라면 느긋하게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TV 채널 가운데 하나는 청교도처럼 옷을 입은 남성 2명이 동성 성행위에 빠져있는 볼성사나운 풍자극을 방송했다. 이탈리아인들이 미국을 보는 시각이 정말 이 정도일까? 잘 모르겠다. 나는 소니아를 낳은 이후 이탈리아 간 적이 없었고 지금은 갈 수도 없다. 우리의 여권은 말보다 먼저 사라졌다. 분명히 말하자면 몇몇 여권만 파기되었다. 난 이 사실을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달았다. 12월에 스티븐과 쌍둥이의 여권이 만료되어 인터넷으로 여권 갱신 신청서 3장을 다운받았다. 출생증명서와 예방접종 기록 책자 외에는 아무런 서류도 없었던 소니아는 다른 양식의 신청서가 필요했다. 아들들의 여권 갱신은 간단했다. 패트릭과 내 여권이 늘 그랬던 것처럼. 소니아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 신규 신청서 링크를 클릭하자 처음 보는 페이지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질문 하나가 있었다.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나는 임시로 꾸민 서재의 카페 뒤에서 블록놀이를 하는 소니아를 힐끗 바라보며 여성이라는 항목에 표시했다. 빨간색. 소니아가 화면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맞아, 아가야. 내가 소니아에게 다가가 말했다. 빨간색 잘했어. 다른 말로는 다홍색. 정말 잘했어. 소니아는 쉼없이 계속 말했다. 진홍색, 선홍색. 알았어, 우리 딸. 계속해보자. 나는 소니아를 쓰다듬으며 카페 뒤로 다른 블록을 던졌다. 자, 이제 파란색으로 놀아볼까? 컴퓨터 앞으로 돌아온 나는 소니아가 처음 했던 말을 그제야 이해했다. 화면이 빨갛게 변해 있었다. 망할 피처럼 아주 새빨갛게. 아래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또는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번 전화해도 통화가 되지 않자 결국 나는 메일을 보냈고 10여 일을 기다린 후에야 답장을 받았다. 그것을 답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열흘쯤 후 내 메일함에
지역 여권 신청센터로 방문하라는 답장이 도착했다.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소니아의 출생증명서를 내밀자 센터 직원이 말했다. 여권 신청서 작성을 하려고요. 나는 접수 창구 구멍으로 서류를 밀어넣었다. 19살 정도로 보이는 직원이 서류를 획 낚아채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참. 급히 창구 앞으로 되돌아온 직원이 말했다. 부인 여권도 잠시 주세요. 복사해야 해요. 소니아의 여권이 발급되려면 몇 주 걸린다고 했다. 내 여권이 만료되었다는 건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한참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소니아의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간신히 도망친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일부는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갔고, 일부는 보트를 타고 쿠바나 멕시코 아니면 낯선 섬으로 떠났다. 당국의 검문소를 설치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남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를 멕시코에서 분리하는 장벽도 금세 세워졌다. 사람들의 이탈도 꽤 빨리 끝났다. 미국 정부는 우리의 시민, 가족, 부모가 도망치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초기 연설에서 말했다. 아직도 나는 패트릭과 나 둘뿐이었다면 달아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차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국경 경비대원에게 캐나다라고 제자거리면 안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해맑은 딸아이를 데리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정부가 우리를 얼마나 쉽게 이 나라에 주저앉혔는지 되새겨서도 아니고, 패트릭이 나를 품에 안고 옛날 일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해서도 아니다. 옛날 일. 한때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곤 했다. 주말 아침이면 집안일을 미룬 채 침대에 누워 선데이 신문을 읽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칵테일 파티나 디너 파티, 여름 바베큐 파티를 즐기곤 했다. 게임도 했었다. 처음에는 카드놀이를 하다가 아들들이 5와 6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는 편을 갈라 시합을 하거나 낚시를 하러 갔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했다. 패트릭은 내가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는 밤을 두고 암탉 파티라고 놀렸지만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저 남자들이 내뱉는 건 그렇고 그런 말 중 하나였다. 어쨌든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독서 모임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처음에는 와인바에서 정치 토론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지하실로 장소를 옮겼는데 테헤란에서 롤리타를 읽는 이란 여성들처럼 금지된 소설을 읽으며 독서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 같았다. 패트릭은 내가 매주 일탈 행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를 두고 농담거리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농담을 하곤 했지만 패트릭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쉬쉬하며 억누를 수 없는 목소리였다. 글쎄 패트릭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